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부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저희한테 요청, 그러니까 뭐 인콰이리가 온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산재 사건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으로부터 해외 통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의 전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금속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사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족급여를 받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망한 그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41세의 어떤 외국인이고, 이제 미국에서 전화한 이 부인이 이제 전 배우자였는데 얼마 전에 이혼해가지고 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고, 또 이 딸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딸은 이제 1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 사망한 이 외국인은 아직 뭐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 유일하게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은 이제 이혼한 그 배우자가 미국인하고 결혼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이 부인의 어떤 전 남편이 사망한 것을 알고 그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뉴스에 검색도 되고, 그리고 또 이 배우자, 실제 사망한 이 산재로 사망한 이 근로자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그 이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가서 이제 새로운 미국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 노무사로서 이번 유족급여를 받는데 대리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좀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분이 어떻게 강남 노부인을 찾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줄 수 있었는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 강남 노부인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하고 있고 외국인 회사를 주로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고 제가 우선은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하길래 제 홈페이지 제일 밑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자기가 강남 노부인을 찾고 이렇게 연락한 거는 챗 GPT를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 노부인이 외국계 기업에 또 영어로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검색이 되고 챗 GPT도 저희를 소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하나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산재 사망한 근로자가 있고 이 부모가 외국에서 살고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산재 보상에 대한 실수급인이 누가 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뭐 산재로 인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우선은 사망했을 때 제일 먼저 수급권이 있는 것은 바로 배우자하고 제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배우자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혼한 배우자는 실제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자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바로 부모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배우자가 이제 유족급여에 대한 어떤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공인노무사한테 사건 대리위임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혼한 배우자가 이렇게 제가 이제 재혼을 했고, 이제 만약에 자식이 없을 때에는 바로 부모한테 이제 상속권이 갑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없을 때에는 이제 조부모한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한테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법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공인 노무사가 누구한테 이제 법정 대리 권한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바로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받은 이후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뭐 형제자매로부터 다른 노무사가 이제 그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를 따지면은 비록 그 이혼한 배우자가 있지만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벌써 한참 밑에서 5순위 정도 됩니다. 1순위는 그 배우자하고 그 자식,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가 이제 조부모,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런 관계가 없을 때는 이제 바로 형제자매, 그러니까 네 번째의 관계인데 저희는 이제 1순위자로부터 이제 그 위임장을 받게 되니까 아마 이제 강남 노부법인이 이 사건을 맡아서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어떤 보상을 회사가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그 회사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따라서 그 유족급여하고 또 장례비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장례비는 보통 그 평균 임금의 평균 1분의 임금의 121분. 그런데 이거는 장례비는 그 최저하고 최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시보상에서 유족급여는 일시보상 했는데 그 평균 1일분의 평균 임금을 1,300으로 곱한 그 금액을 일시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유족급여는 그 100% 연금이든지 50% 연금, 50% 일시금 이렇게 되지 일시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권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바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나이가 41세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기계에서 끼어서 사망했다는 것은 기계의 어떤 안전장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과실률을 한 70% 정도 잡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계산해서 그 유족급여 계산하고 그 금액하고 합계를 비교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분이 41세이기 때문에 60세까지 약 19년 동안 더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일실 임금, 또 19세, 또 20, 또 60세, 그러니까 19년 동안 더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그 일실 퇴직금,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이제 손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호프만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일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손해고, 그리고 또 위자료는 보통 한 사망한 경우에는 한 1억까지 있는데 그 근로자의 가시를 뺀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게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로금과 이렇게 그 손실 퇴직금하고 그 임금에 대한 손실 요걸 합쳐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보통 유족급여, 그러니까 근로자가 나이가 어리고 임금이 많으면은 더 이제 민사상 손해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한 20년 동안 일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족급여로 받는 것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재로 계산할 때 2억이 나왔고 민사상 손해로 이제 계산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이 한 3억 정도 나왔다 하면은 그 회사에서는 그 2억을 그러니까 산재보상에서 한 2억 그리고 1억은 회사가 이제 부담했고 결국은 이제 3억에 대한 그 어떤 손해배상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지급해야 될 이제 돈이 이제 나왔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한 1억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계산과 또 이런 판단 기준 그리고 또 과실률 이런 판단은 바로 공인노무사가 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외국인 사망과 관련돼 가지고 강남노부법인이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문제는 바로 유족과 회사하고 이제 적당한 금액이 나오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공인노무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 강남노부법인이 그 외국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많은 그 영어를 사용하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졌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법적 관계에서 누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재 처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항상 같이 염두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족하고 회사하고 합의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산재 보상도 집행이 되고, 또 유족 이제 더 이상 민사상 형사상 문제 제기가 안 되게 되면은 사건이 이제 종결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되게 특이한 사건이고 되게 큰 사건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형제자매나 누가 이제 이거를 좀 클레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제1순위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전 배우자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 위임장을 받으면 된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좋은 결과가 맞습니다. 있기를. 예. 네, 네. 좋은.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사건이지만 굉장히 작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런 그 언론에 나오고 이런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위임장을 받는지가 바로 대리의 그러니까 사건 대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법적 권한을 가지는 그거라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공인노무사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사실 사건에 대한 뒷수습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공인노무사가 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서라는 게 좀 이런 거라는 거를 좀 저희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